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8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남한강이고요. 서두에 시작하는 문구 약간 수정하는 게 좋겠네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돼 있는데 제조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수정해서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요. 1번 문항. 전기분 손익계산서 금액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제품 매출 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 1,7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답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금액이 5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현재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열어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자, 매출 원가 쪽 란을 클릭해보면 보조창이 나타난다, 그죠? 이러한 과정으로 매출 원가가 계산되었는데 보니까 기말 제품 재고액이 0원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얼마라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이 1,700만 원이라고. 요게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고쳐야 될 겁니다. 어디서 고쳐야 됩니까? 요 보조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기말 제품 재고액을 더블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제품 금액이 싹 불러와지는 거니까. 됐죠?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수정하면 자동으로 딱 수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 금액이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금액이 요거죠, 그죠? 요게 5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지금 엉터리로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일단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먼저 수정합시다. 자, 일단 수정하기 전에는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565,000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죠? 그게 지금 수정이 딱 될 겁니다. 일단 복리후생비 계정 먼저 수정하자. 5500000으로 수정했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자, 메인 메뉴에서 자, 메인 메뉴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여기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제품 금액이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죠? 입력해야죠. 자, 커서를 여기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운 다음에 제품 계정 과목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1,700만 원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일단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닫읍시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자, 매출원가 보조창 띄워보면 이제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싹 불러와져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제대로 된 손익계산서 금액이 표시될 겁니다. 자, 당기순이익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65565,000이 됩니다. 요 금액으로 이제 수정되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메뉴 전기분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수정하기 전 금액인 53565,00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뭘로 수정되어야 된다고요? 65565,000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직접 타이핑으로 수정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있었다, 그죠? 블록이 버튼이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을 불러올 거예요 라고 묻거든요. 얘라고 클릭하면 정확한 당기순이익 금액인 65565,000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될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893,000,000으로 딱 표시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확인합시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2월 이익잉여금 계정과목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893,000,000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 입력이 아예 안 돼 있다, 그죠? 그런 그거를 새로 추가로 입력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자, 현재 대차 차익이 얼마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893,000,000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대변 쪽에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요 금액으로 딱 입력하고 나면 이제 대차 차익이 0원으로 싹 될 거라고.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추가 입력합시다.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893,000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대차 893,000,000 입력하면 대차 차익이 0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된 일련의 메뉴들 수정 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말 제품 재고의 금액, 그 다음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금액이 수정되다 보니 되었는데요. 이런 거 두 개 수정되더라도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이 메뉴는 우리가 열어서 작업하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들 정신사 나오니까 전부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문항. 다음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십시오. 됐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빨리 입력할게요. 일반 거래처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코드번호 42, 자, 코드번호 4200. 거래처 이름은 주식회사 진주전자. 진주전자. 자, 유형은 동시 입력했고요. 자, 상세 내용 오른쪽에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 문제 보면서 저도 입력할게요. 51381. 자, 51381537773 이렇게 입력했고, 대표자 이름은 김진주입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입니다. 주소는요,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주소 입력합니다. 경남 진주시 평거로 115번 길에 5 이렇게 입력하고 괄호 열고 신안동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두 줄로 나눠서 입력해도 되고 한 줄로 쭉 입력해도 되고 됐습니다. 자,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초기 2월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십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고 미수금 클릭해서 작업합니다. 자, 경기가 150만 원. 틀렸다고 죠?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이 300만 원. 요거는 맞고,
주식회사 충청이 120만 원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F2 버튼 눌러서 충청 주식회사 충청 불러오고 금액 120만 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차액이 0이다라는 거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지급금요. 자, 미지급금 클릭하고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작업합시다. 주식회사 전라가 160만 원 맞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가 210만 원. 요게 틀렸다 그죠? 210000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상이 120만 원 입력 안 돼 있다 그죠? 추가 입력합시다. 경상 이렇게 거래처 불러오고 120만 원 입력하고 차액이 0이 맞는지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18일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려고 보통주 5,000주를 주당 15,000원, 액면가는 주당 10,000원이랍니다. 요거 주당 15,000원에 신주 발행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7,5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답니다. 주식 발행했다 그죠? 주식 발행했고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식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입니다.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표시될 것이다. 입력합니다. 7월 18일 일반전 비명 메뉴 열고요. 7월 18일. 자,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먼저 적읍시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7,500만 원. 자,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입력해 준다. 그죠? 액면 금액으로 적어준다. 액면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5,000주 5천만 원이다. 그죠? 5천만 원 적어주고 차이 나는 금액 2,500만 원은 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주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20일 직원의 여름휴가를 위해서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급여 계좌로 이체했답니다. 상여금 계정을 사용하십시오. 보너스 줬다 그죠? 요 두 사람한테 줬다 이겁니다. 보너스 주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원천징수했답니다.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된다. 입력합니다. 7월 20일 보너스의 경우 상여금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차변에 상여금. 자, 코드 번호 여러 개가 검색되는데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500번대 코드 써야 될 거다. 그죠? 얼마요? 150만 원. 그 다음에 상여금에서 판관비 계정 과목. 영업부 직원이다. 그죠?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보너스 줬다 이겁니다. 합해서 450만 원이다. 그런데 450만 원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각각 원천 징수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49만 5천 원을 원천 징수해서 450만 원에서 49만 5천 원 빼뇨. 요 금액을 실제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게 되는 거다. 됐죠?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는 금액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얼마? 495000.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의 경우는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해야 되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계정 과목은 판관비인지 제조인지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죠? 합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대변에 예수금 49만 5천 원 기록했고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나머지 금액 4005000을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래서 대변에 기록되는 보통예금 금액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차인 지급액 요 금액하고 항상 똑같아야 될 것이다.
됐지요?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1일 주식회사 청주에 제품 A를 750만 원 10개 구 1개당 75만 원입니다. 요거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판매대금 중 10%를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답니다. 물건 팔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뭡니까?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합니다. 8월 1일 대변의 선수금 계정 과목. 거래처 어디요? 주식회사 청주. 금액 얼마요? 750만 원의 10%니까 75만 원 되겠다. 그지요? 돈 뭘로 받았습니까? 당좌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3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될 총 금액 4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되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공장 짓는데 지금 돈 들었다 이겁니다.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뭡니까?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5천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뭐. 8월 30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5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12일 주식회사 국제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채 액면가가 65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액면가인 65만 원에 구입했고 현금으로 돈 주었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평가한 공채의 현재 가치, 즉 시장 가격은 55만 원이랍니다. 55만 원짜리 공채를 유가증권을 65만 원 주고 아주 비싸게 주고 샀다 이거입니다. 회사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유가증권에 대한 계정과목 금액은 얼마로? 시장 가격인 55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고 비싸게 준 10만 원은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이 공채를 눈물을 머금고 비싸게 준 이유는 왜? 차 살려고 비싸게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준 부분 10만 원은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유형자산 계정 과목. 오케이. 대변을 현금으로 65만 원은 현금으로 대변 회계 처리하자. 분석 끝났다 그지요? 입력합니다. 9월 12일 대변 먼저 기록할까? 대변 돈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주고 65만 원 줬다고. 대변에 현금 65만 원. 차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유가증권 계정 과목을 쓰고 그 금액은 얼마? 시장 금액인 55만 원만 적어준다. 비싸게 준 거는 뭘로?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이자 수익 6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고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원천 징수세율은 15.4%랍니다. 이자 받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되었다. 그거는 어떤 성격이라고요? 내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내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 됐죠? 입력 바로 합시다. 9월 25일 대변에 이자 수익 인식합니다. 얼마? 60만 원. 60만 원 이자 받는데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조금 원천징수가 되더라. 그 부분을 물론 세금 미리 낸 거니까 선납세금으로 기록합니다. 금액이 바로 제시 안 되어 있고 15.4%라는 원천징수 세율이 제시되어 있다고 그죠? 계산하면 되지 뭐. 60만 원 곱하기 0.154 하면 92400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8월 20일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쌀을 하나로마트에서 2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키워드가 뭡니까? 전자계산서입니다. 쌀은 미가공 식료품이므로 면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쌀을 살 때 상대방은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부가세 유형은 뭘로? 53 면세로 입력하자. 회계 처리는요. 우리 직원들 밥 해주려고 쌀 샀다 그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쓰면 되고 코드 번호는 공장 직원에 관련된 부분이므로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대변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분석 끝났다 그지요? 그리고 계산서도 전자계산서가 있고 종이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전자계산서이므로 전자 여부란도 꼭 열하고 체크해 주자.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8월 20일. 자, 유형 53 면세, 금액은 20만 원. 거래처는 하나로마트. 다시요. 한 번만 더 검색해 볼게요. 하나로마트. 그죠? 오케이. 자, 전자예부 열하고 꼭 체크해 주자.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복리후생비이면서 500번대 코드로 입력. 대변은 현금으로 돈 주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9월 17일 호주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7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수입하고 수입전자세금 계산서를 부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 부가가치 세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할 것. 부가수 유형 뭡니까? 55 수입이 될 것이고요. 상단부에 과세표준 세액 적어주면 되고 거래처는 부산 세관으로 적어주자. 하단부 회계 처리 부가가치 세액에 부가가치 세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 그지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7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700만 원.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9월 17일 55 수입이고 공급가액 7천만 원, 세액 700만 원 적어주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을 때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품목란에 수입 신고 번호인 이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력 안 하더라도 감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그냥 연습한 대로 그지? 품목란에 이 번호를 적어 주기로 합시다. 번호가 좀 깁니다. 문제 보면서 저도 입력해 볼게요. 132587 4487 입력해 주었습니다. 금액은 공급가액 7천만 원, 부가가치세 7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호주에서 수입했다고 호주에 뭐 관련 회사를 입력하는 거 아니다고 했습니다. 부산 세관을 입력한다. 부산 세관. 전자예부 여고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회계처리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10월 8일) 주식회사 인별전자로부터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 176만 원 부가가세 포함 요거를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단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컴퓨터 샀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줄 겁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될 이유 없다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 거래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서 부가수익물로 57카과로 입력해야 될 것이다. 회계처리는요. 차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컴퓨터 뭘로 비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대변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되 거래처를 주식회사 인별전자가 아니고 뭘로 카드사인 하나카드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상단부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별전자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해 준 사람은 주식회사 인별전자다 그죠? 요거를 상단부 거래처로 하단부 회계 처리에서의 미지급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어디로? 하나카드로 입력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0월 8일 57카 과구이고요.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176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160만 원과 16만 원으로 자동으로 싹 갈라져 가지고 표시된다. 거래처는요. 상단부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별전자라고 했다 그죠? 인별전자. 그리고 분기하면 되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무슨 카드? 하나카드라고 했습니다. 하나카드 맞죠? 오케이. 자, 이제 하단부 입력합니다. 차변 비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변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가 상단부 거래처인 주식회사 인별전자가 자동으로 끌려와 가지고 표시되지만 요거를 뭘로? 하나카드로 수정하자고 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의 유형에서 주의해야 될 거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 처리에서의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가 항상 달라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도 적어주자라고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자, 4번 문항 볼게요. 10월 27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2000cc 를 주식회사 달리는 자동차로부터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비용으로 선택하면 될 것이다. 회계 처리는요. 자,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0월 27일 10월 27일 유형은 54 불공이고 금액은요 3천만 원 공급가액 적어주고 부가세 300만 원 적으면 될 것입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달리는 자동차 전자 여부 여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뭐다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차변에 차량 운반구 적어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보통예금으로 2,500만 원.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요. 미지급금이지 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상단부에서 끌려오는 주식회사 달리는 자동차다. 그죠?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4 불공이므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한 요 3,30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인 차량건방구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기록될 것이다. 5번 문항 볼게요. 11월 22일 빠른 유통상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부가세 유형 11 과세가 될 것이고요. 대변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요. 돈 뭘로 받았는지 말로 설명한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자체로 그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지요? 뭐 어렵진 않지만 별표 쳐둡시다. 돈 어떻게 받았냐면 요 금액을 합해보면 7480000인데 요거를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변 회계 처리 뭘로? 현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1월 22일 유형 11 과세구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품목란에 전자제품이라고 적혀 있네요. 전자제품이라고 적어주죠. 자, 공급가액 680만 원, 부가세 68만 원. 거래처는 어디에다가 팔았습니까? 빠른 유통상사에 팔았습니다. 자, 전자여부 여 적어주고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봅시다. 12월 10일 미국의 뉴욕사에 제품을 5만 달러에 직수출하면서 제품의 선적은 12월 10일에 이루어졌다. 대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받기로 하였는데 12월 10일 3만 달러는 원화로 환전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12월 10일의 제품 매출 인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5만 달러에 수출했는데 3만 달러는 선적일에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2만 달러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다 이겁니다.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수출했으니까 16 수출 입력하면 되겠고 상단부의 공급가액란에 뭐 적으면 됩니까?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 표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인 선적일 12월 10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있었다 그지? 선적일 전에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실제 환전을 통해서 받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입력하자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돈을 언제 받았다고? 선적일에 3만 달러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예외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그죠? 원칙적 규정에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환율 1달러당 1080원만 적용해가지고 5만 곱하기 1080으로 과세 표준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5만 달러 곱하기 1080 계산해보면 5,400만 원 계산된다. 입력합시다. 자, 날짜 12월 10일이고요. 16 수출이고 공급가액란에 열심히 계산한 금액 5,400만 원을 입력해 주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뉴욕사에 수출했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직접 수출한 거다 그지? 1번 선택해 주고 수출 신고 번호 같은 거는 문제에서 혹시 제시되어 있으면 뭐 입력해 주면 되고 이 문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공란 비워두시고 자 분계 입력합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이지 뭐 차변 자 3만 달러는 선적일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죠?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그 금액 얼마? 3만 곱하기 1080 하면 되겠지. 실제로 환전되었는데 기준 환율과 환전된 환율이 똑같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1080 곱하기 3만 달러 그 금액을 보통 예금 들어오는 걸로 입력하면 되겠다. 1080 곱하기 3만 기록하고 3240000 3240000 그리고 2만 달러는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입력하겠지. 거래처는 뉴욕사 상단부에 있는 거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 그대로 놔두면 되고 금액은요 2만 달러 곱하기 1080이지 뭐. 계산하면 2160000 계산되고 고금액 자동으로 풀거 값이니까 자동으로 딱 입력되어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계상 인식해야 되는 제품 매출 금액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요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요 두 금액의 합계거든요. 당연히 부가가치세 법상 과세표준 금액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25일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6월 30일자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7월 25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봅시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자 회계 처리 또 한번 봅시다. 6월 30일 회계 처리 보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분계가 이미 회계 처리되어 있답니다.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결론값이 대변의 미지급 세금 9274100원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었다 이겁니다. 얼마를? 9274100을.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대변에 기록되었던 미지급 생업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대변에 돈 나가는 거를 적으면 되었었다 이거지. 그런데 회사는 차변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아니고 차변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그게 틀렸다. 수정해야 되겠다. 아시겠지요? 입력합시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7월 25일자 회계 처리해서 차변을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대변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9월 22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답니다. 그런데 실수로 확정 급여형, DB형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확인합시다. 9월 20일자 회계 처리.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고 차변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마치 DB형, 확정급여형인 것처럼 사실은 뭐였다고? 확정기여형, DC형 연금이었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연금에 부입하는 순간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금 불입할 때 그 불입한 금액을 퇴직급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그걸로 회계 처리는 끝난다라고 했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DB형이 아니고 DC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를 비용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로 수정하면 될 것이다. 코드 번호는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코드. 됐죠? 퇴직급여로 8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로 수정하자.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주라는 회사의 주식의 취득원가, 정기말, 단기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작년도에 1,000만 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작년도 말에 주가가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 작년도 말에 요 차익 금액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이미 했을 거다, 그지? 이제 올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년도로부터 올해로 넘어온 금액은 얼마다고? 1,200만 원이라고요. 요 1,200만 원이랑 올해 말의 금액이랑 요 두 개 비교해서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죠?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한다.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대변은요. 자산의 감소지 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빨리 입력합시다. 자동 결산입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원재료 재고액 적어줍니다. 350만 원. 제공품 재고액 적어줍니다. 900만 원. 제품 재고액 적어줍니다. 2,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되겠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봅시다.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많이 풀어봤던 문제다, 그죠?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자동 결산으로 풉시다. 자, 대손 상각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보조창 나타납니다. 여기서 대손율 1% 딱 입력하면 1% 대손율로 보충법에 따라서 올해에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딱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문제에서 언급 없는 미수금, 선급금 관련 부분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고요. 자, 요 두 금액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동 계산된 거 확인한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시면 필요한 란에 해당되는 란에 자동으로 그 금액이 표시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관비에서 대손 상각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라고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결산 문제 풀어봤고 열려있는 메뉴들 전부 다 닫고 마지막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6번 조회 문제. 1번 문항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발행된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문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뭐 밀어놓으면 자칫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합니까? 7월 25일이 하니까 마치 7월 1일부터 7월 25일 요걸로 혹시라도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구가 좀 어색한 것 같고 학습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기 요거 지우고 좀 낙서 지우고 다시 메모해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 요거를 일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말한다 이겁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좀 중에 발행된 뭐 이렇게 그지? 이렇게 좀 중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 요 네모친 요 부분을 이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월부터 6월 사이에 발행된 영설 매출세금 계산서상 공고가액을 조회해 보십시오. 그 의미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편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용어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요 용어의 세법 규정상 정식 명칭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는 것이 정식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어설픈 문구 수정했고요. 이제 조회해 봅시다. 4월부터 6월 사이의 영설 매출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 방법이 두 가지 있을 수 있겠네요.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어도 될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영세월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 그러면 영세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이렇게 표시될 거다 그죠? 5번 라인에. 그래서 정답 38450-000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번 문항의 정답이다. 이렇게 조회하는 것이 방법 1. 방법 2는 뭐가 있겠습니까? 메인 매출장 조회도 되겠지. 메인 매출장 열어서 4월부터 6월 조회하면 될 것이고 구분은 매출이면서 영세월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부가세 유형을 뭘로 입력합니까? 12영세를 입력하잖아, 그지? 그래서 매출이면서 12영세 이걸로 조회해도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세월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공고가액은 얼마다고 한 건밖에 없었다, 그죠? 38450-000이었다고. 이렇게 조회해도 동일한 정답 확인할 수 있다. 자, 조회해 보았고요. 정답 입력합시다. 조회 문제 1번 문항의 정답은 38450-000이다. 2번 문항 봅시다. 5월 31일 현재 투자 자산은 정기말 대비 얼마가 증가되었는가? 정기말과 비교하는 문제. 뭐가 제일 편했습니까?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리했습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열고 5월 말로 조회해야 되겠다. 그죠? 자, 투자 자산의 합계액 봅시다. 투자 자산 합계액. 자, 올해 5월 말 현재 투자 자산 합계액은 550만 원이었습니다. 정기말은 얼마였습니까? 150만 원이었습니다. 요 두 금액의 차이 금액은 얼마라고요? 400만 원이라고요. 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이다. 됐죠? 답 입력해 볼까요? 2번 문항 정답은 400만 원입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3번 문항 봅시다. 상반기 중 세금과 공과금, 판관비 계정 과목 여기에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은 월별 금액을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리할 것입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열고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
이렇게 조회하면 월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차변에 회계 처리될 거다, 그죠? 요 월별 금액 중에서 제일 적게 발생한 월을 찾아봅시다. 제일 적은 달은 2월 달이다, 그죠? 2월 달 55,000원이랍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다, 그죠? 2월 28일자 회계 처리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발생했답니다. 자, 그래서 2월 달 55,000원 이렇게 답하면 될 것이고 월만 묻고 있으니까 이